네, 우리 전 YTN 기자 그리고 지금 글로벌 센터 센터장이신 왕선택 센터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왕선택 센터장님 아직 연결이 안 됐나요? 네, 왕선택 기자님. 네, 왕선택입니다. 아, 예, 아침에 이렇게 일찍 감사합니다. 네네. 어제 미 의회 연설 보셨나요? 피곤해서 못 보셨을 것 한데. 아닙니다. 저기 한 12시 반쯤 해서 한 40분 좀 넘게 연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집중해서 시청했습니다. 예. 네, 어떠셨습니까? 보셨어요? 생각보다 영어 연설 잘 하시더라고요. 약간 좀 놀랐습니다. 네. 네. 뭐 전체적으로 한미동맹 70년을 축하하고 네. 뭐 동맹의 성과 이런 것들을 강조를 했는데 네. 연설을 43분 정도 했는데 자유를 46번이나 언급해서 그야말로 자유라는 것을 키워드로 해서 네. 연설을 했는데 여러모로 뭐 무난하게 잘했다. 무난한 정도가 아니라 잘했다. 잘한 연설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잘했다고 평가하시는 건가요? 네. 네. 박수를 예. 56번을 받더라고요. 네네. 그 중에서 기립박수만 23번이에요. 네. 뭐 영어 발음이라든가 뭐 강세라든가 네. 영어 표현이 상당히 좋았던 편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 연설을 진행하면서 그 자신감도 많이 보이고 그래서 네.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셨구나. 연습했구나. 이런 것도 느낄 수 있었고 농담도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BTS가 유명한데 네. BTS가 백악관에는 자기보다 먼저 방문했다. 네. 그렇지만 이 의회에는 BTS보다 내가 먼저 왔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의원들의 웃음을 네. 이끌어내면서 농담도 하고 네. 나 아침에 보도를 보니까 그건 원래 원고에 없던 내용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근데 영어 언어를 써 그렇게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굉장히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네. 했기 네. 때문에 일단은 전체적으로 봐서는 네. 연설에 대해서는 뭐 잘했다고 평가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근데 우리 네. 한국 국민들은 어떻게 지켜봤을까요? 미국 의회 연설에서 제가 봤을 땐 좀 다른 저는 의견이 있는데요. 마치 네. 미국의 수혜를 그동안 뭐 여러 가지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미군이 유교 전쟁에서 37,000명. 장진호 네. 전투 얘기도 좀 제가 보기엔 역사적 사실과 틀린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이런 네. 여러 가지 역사적 사실과 틀린 점들을 봤을 때 마치 미국한테 우리가 수혜를 받고 미국이 육성해주고 키워준 국가 대한민국이 네. 제가 대통령이 되었고 이렇게 다시 와서 네. 미국이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 위기에 처해 있고 중국의 패권을 막아야 되니까 이걸 제가 좀 그렇죠. 나서서 잘 돌파해 드리겠습니다. 뭐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좀 그렇게 보였는데. 맞습니다. 그런 취지의 내용이 있는데 네. 듣는 사람들이 다 미국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듣는 사람이 다 미국 사람이고 미국 사람들이 원하는 말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박수를 받은 것이고 네. 그 연설을 미 상하원 의원 이제 500여 명 뭐 꽉 찼더라고요. 예. 이제 그 미국 의원들이 이제 하원이 435명이고 네. 상원이 이제 100명이니까 이제 500여 명이 앉아서 들었는데 미국이 원하는 또 미국 네. 정치 이제 민주당 공화당 의원들이 원하는 네. 그런 부분들을 뭐 잘 골라서 이야기를 했죠.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또 동북아 정세 또 한중 관계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네. 무리한 부분도 없지 않았습니다. 남북 관계 관련해서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남북 관계가 관리가 되겠는가라고 네. 좀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었던 건 사실인데. 네. 그러나 연설문의 내용을 전체를 보면 그 자리에서 청중인 미국 의원 정치인들이 네. 듣고 싶어하는 내용을 네. 아주 잘 모두 다 제시를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센터장님 저보다 더 분석을 잘 하시겠습니다만은 지금 미국 경제가 굉장히 네. 위기에 처해 있는 거로 뭐 알려져 있고요. 특히 네, 중국의 네, 그렇죠. 부상이라든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위기에 처해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 미 중국의 패권 전쟁이라든가 이 속에서
누가 나서줘야 되는데 확실하게. 그리고 대한민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자처하고 나섰고 어제 의회 연설에서 확고하게 제가 로얄티를 보였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들을 낙인을 확실하게 확인을 그 미국의 정치인들에게 보여준 것이 아니냐 그런 느낌은 좀 듭니다. 지금 설명하셨습니다만. 네.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는 없는데, 네. 다만 뭐 유보적으로 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네. 거기가 이제 미국의 미의회 상하원 네. 합동연설회장이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청중들을 배려를 해서 고려를 그렇죠. 해서 네. 연설을 하지 않았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하고 거기에 나온 내용 중에 이제 상당 부분은 이제 편향적인 부분, 우리 한국의 외교 정책 전반을 볼 때는 네. 무리한 부분도 뭐 당연히 있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균형을 잡아서 네. 잘 원만하게 정확하게 좀 정책을 집행하시면 좋겠는데 네. 지금 당장은 지금 연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뭐 예.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봤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그 연설에서 이야기를 다시 했더라고요, 실제로요. 네네,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또 다시 제가 정확한 워딩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하여튼간에 우크라이나 침략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네. 그것을 국제사회와 함께 지켜내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뭐 그런 식의 워딩이었던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예. 예, 러시아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미 살상용 무기는 진해에서 떠났다는 것이 공론화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네. 네, 그래서 걱정이 되긴 되는데, 이제 러시아 문제는 일단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무력으로 침공한 부분이 있어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국제사회 이제 뭐 서방 진영은 대다수가 네. 러시아를 규탄하는 대열에 섰고요. 네. 러시아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호적이지 않은 국가라고 해서 적대 국가는 아니지만 하여튼 우크라이나나 미국을 추종하는 네. 그런 나라들 리스트를 다 만들었고 네. 뭐 거기 한국도 들어 있는 거죠. 그게 비우호 국가 리스트입니까? 예, 그렇죠. 네네. 이제 그런 것들이 이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뭐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뭐 여러 가지 말을 한 부분에 있어서 예상을 했던 범위보다 더 나가지는 않았다. 네.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러시아에서 여러 차례 경고를 또 했었죠. 상당히 우려도 했었고 그런 점도는 일정 부분 받아들인 것 같은 약간 그런 생각도. 네. 그 센터장님 보시기에는 대중국 관계는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이번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서요. 네, 좀 약간 우려했던 부분들이 있었죠. 왜냐하면 정상회담 진행하기 전에 네.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 그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발언을 했고 네. 그 부분은 중국이 아주 싫어하는 강력하게 반발하는 부분이었는데 네. 그것 때문에 걱정을 좀 했었습니다. 예. 걱정을 했었는데 공동 성명에는 포함이 됐고 네. 공동 기자회견 발언에서는 이제 그 수위 조절이 됐더라고요. 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발언을 아예 안 했어요. 대만이라고 하는 부분을. 근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만 부분을 얘기하면서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시도하는이라는 문구를 빼버린 거죠.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그래서 절충을 했고 수위 조절을 했다고 봅니다. 네. 그런 부분. 그러나 이제 공동 성명에 그 부분이 들어 있기 때문에 중국은 격렬하게 반응을 하긴 할 텐데. 10대 때릴 거라면 한 5대 정도로 멈추지 않을까. 네, 그 수위 조절이 됐다는 부분을 어느 정도는 뭐 인정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지켜보겠죠. 이번에 경제인들 122명이 같이 동반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그 경제인들이 많이 가니까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든가 반도체 관련법, 전기차 문제 이런 부분에서 혹시 좀 진전이 있지 않겠느냐, 뭐 투자라도 좀 많이 받아오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거의 물거품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어려웠던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미국의 정치인들 조 바이든 대통령도 정치인이고 내년에 대통령 선거 재선에 출마한다고 선언을 한 지가 며칠 3, 4일 된 거죠. 맞습니다. 네. 그 정도 된 상황 속에서는
모든 그 발언이라든가 관심사가 미국의 유권자들에게 도움이 된다. 나는 네. 내가 잘하고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에 이제 관심이 있겠죠. 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고, 네. 이제 한국이 또 그렇지만 하여튼 다른 나라들의 기업들의 투자를 받아서 공장을 많이 세워서 일자리를 만들었다. 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싶은 상황인 거죠, 지금이. 그런 상황에서 한국에 대해서 특혜를 주는 방안에 대해서 이제 뭐 합의를 했다. 이렇게 선전하는 것이 바이든 대통령이나 미국 정치인들에게는 도움이 안 되겠죠. 네. 하더라도 네. 비공식적으로, 비공개적으로 하고 싶어 할 겁니다. 네. 근데 저는 그런 것 때문에 이번에 성과가 뭔지 헷갈리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 성과가 공개적으로 발표된 게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게 좀 답답하긴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국내 정치 상황 때문에 말을 못하는 상황이구나. 그렇게 이해는 돼요. 네. 그러나 이게 사전에 또, 어떤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네. 알아듣게끔 설명을 좀 친절하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예. 그런 것들 얘기 안 하고 그냥 혼자서 막 앞으로 나가서 막 하고서 이런 결과 안 나온다고 성과가 미흡하다 그러면 뭘 모르고서 무조건 비판한다 그러고. 네. 이런 것들이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또 우리 정상의 외국 방문이라고 하는 외교 중에서 최고의 외교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 것을 국민과 같이 네. 국민의 지지와 협조를 받아가면서 응원을 받아가면서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맞습니다. 네. 그런 생각을 하는데 네. 대통령이 뭘 하는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하고 돌아와서 큰 성과를 거뒀다고 얘기는 하는데 뭔지는 잘 모르겠고. 네. 이런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그게 좀 안타깝게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네. 근데 이제 물론 언론사에 YTN에 오래 계셨으니까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렇게 정상회담을 할 때 한국의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내 언론을 완전히 다 팽개쳐놓고, 네. 일본 갈 때도 요미우리, 이번에도 로이터 통신, 또 워싱턴 그렇죠. 포스트. 이렇게 해당 국가의 언론과 사전 인터뷰를 하면서 미리 다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이런 사례가 그렇죠. 있나요, 이렇게? 이런 사례가 있는데, 네. 있긴 있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전 처음 봤습니다. 네. 이게 한국 언론과 네. 또 외국 언론, 해당국 언론을 이렇게 적절하게 배합을 하고. 그렇죠. 예. 방문하는 나라의 언론사 한두 군데 하고 하는 거는 그건 뭐 예정부터 네. 하던 겁니다. 네. 그러나 그것이 우리 국내 언론을 배제하는 것으로 연결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네. 오히려 우리 국내 언론에 대해서 더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네. 어려운 점이 있으면 어려운 점이 있다고 좀 얘기를 하고. 그렇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네. 정상회담 성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네. 왜냐하면 일이라고 하는 게 내 맘대로 다 안 되잖아요. 예. 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기대하는 것과 다른 상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그런 어려운 점들을 미리 얘기를 해줘야 우리 대통령이 가서 어려운 상황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그래도 그나마 10개를 뺏길 거를. 네. 그건 5개만 뺏기고 들어왔구나. 네.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예. 5개 뺏긴 것만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전에 사정을 모르니까. 예. 그냥 얻어맞는 거죠. 네. 그거는 이 어떤 정책 홍보라는 게 외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것들을 다 빼버린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안타깝다는 우리가 국내 언론보다 사실 특히 미국 언론, 해외 언론을 주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워싱턴 선을 보는 미국 언론의 시각을 기사에 났습니다만, 워싱턴 포스트라든가 뉴욕 타임스 이런 데서는 한국의 핵무장론을 진정시켰다. 그렇죠. 이 부분들이 미국 언론의 주요 논점이 그것이 바이든의 외교의 승리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게 지난 1월에 윤석열 대통령 인터뷰 내용 중에 독자 핵무장도 가능하다. 맞습니다. 예.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취지의 이제 발언이 있었던 거죠. 예. 이것이 바이든 정부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 당국자, 조야, 언론인을 경악시킨 사건인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별로 주목을 받지 않았지만 미국 언론이나 정부 당국자들은 이거를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을 했고 이번 그 윤석열 대통령 국빈 방문에서 미국이 가장 주목한 점도 그 점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이 한국에서 과연 독자적인 핵무장론이 좀 미국이 원하는 대로 잦아질 수 있을 것인가. 이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주도하면서 좀 미국이 바라는 대로 협조할 것인가. 이게 관심사였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성과를 거뒀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요? 네, 사실 미국에서는 한국이 독자적 핵무장론 자꾸 얘기하고 실제로 그런 방향으로 이동했을 때 안보 분야에서 세계적인 지구촌 범위에서의 패권적 지도력을 뭐 엄청난 균열이 생기는 거죠. 그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인데 우리 한국 쪽에서는 북한이 하도 핵 위협을 하니까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이제 핵무장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는 건 사실이고 근데 그런 여론에 편승을 해가지고 이제 일부 전문가 집단에서도 그죠? 이제 핵무장론을 주장하는 경우가 생긴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이거 가만히 내버렸다가 큰일 나는 게 아닌가. 만약에 한국이 그 정도로 가버리면 일본이나 뭐 타이완이나 뭐 아니면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나 베트남이나 이런 나라들이 핵무기를 만들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은 미국이 무슨 재주로 안보 분야에서 군사 분야에서 패권을 장악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겠습니까? 그러면 미국은 아주 힘들어지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필은 동맹을 강조하는 또 분들 중에서 또 핵무장론을 지지하는 분이 또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 그러면 센터장님 지금 일본에 가서는 실제로 뭐 한일 미래관계다 제3자 변제 한일 관계를 윤석열 대통령이 알아서 잘 풀어냈고 그렇죠. 그리고 또 풀어내는 과정인데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거는 미국에 가서는 미국이 동맹국에서 핵 개발한다 그러면 굉장히 우려스럽죠. 미국 입장에서 난처하죠. 아주요. 미국 입장에서 핵무장 핵 개발론을 완전히 포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공동 선언문에 넣었으니까요. 실제로. 공동 선언문의 확장 억제에 대한 전적인 신뢰라는 표현은 독자적인 핵무장론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절대로 말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내용이 이제 그 괄호 열고 들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대해서 다시 또 가치 동맹이라는 측면에서 주장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아예 언급을 안 하고 그냥 미국의 현재의 진출해 있는 우리 국내 기업에 대한 경제 정책에 대해서 용인을 해줬고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 뭐 얻어온 게 뭐가 있나요 도대체? 그렇죠. 이게 사안마다 이게 그냥 봉합되고 애매모호하게 봉합된 게 많죠. 그래서 구체적인 사안으로 들어가서 성과가 뭔가 물어보면 사실 뚜렷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과학기술 협력에 대한 뭐 MOU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근데 그런 거를 제외하고 나머지 확장 억제 부분이 있는데 확장 억제 부분은 사실 기존의 한미 협력에서 봤을 때는 달라지는 게 없어요. 한국과 미국은 전 세계가 유례가 없는 연합사 체제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렇죠. 이건 뭐 나토, 뭐 미일 동맹 어느 지구상에 있는 어느 동맹 군사 동맹보다도 한미 군사 동맹이 가장 강력한 형태입니다. 맞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실 한미 확장 억제에 대해서도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가 이미 가동 중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새로 만드는 NCG라고 하는 핵 협의체가 뭐가 다르냐? 다를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오히려 잘 하고 있는데. 오히려 다운되겠네 협의체를 가면. 한미연합사령부가 있는데 뭘? 한미연합사령부 있고 SCM이라고 그래가지고 국방장관 연례회의가 있고 연합사 체제에서 그 최종적인 전쟁과 관련된 주요 결정은 한미 대통령이 협의해서 결정하게 돼 있어요. 이게 한국과 미국의 무지막지한 군사 동맹의 이제 특성인데 그 특성에 있는 뭐 100개의 요소 중에 하나씩 2개씩 얘기해가면서 새로 했다고 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고요 이게. 그래서 이제 한국 국민들이 워낙에 이제 북한의 핵 위협 때문에 불안해하고 우려하는 것은 사실이니까 그런 이제 불안감을 달래기 차원에서 이제 열심히
한다 이런 식으로 이해는 되지만 네. 실질적으로 봐서는 다른 게 없어서 네. 뭐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네. 뭐 핵잠수함을 뭐 정례적으로 한반도 해역에 네. 전개를 한다고 하는데 네. 사실 그 핵잠수함이 너무 큽니다. 사실은 한반도 해역에서 작전하기에는 그래요? 굳이 한반도 해역으로 올 필요가 없는 잠수함이에요. 그게 오하이오급 잠수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네네. 오하이오급 잠수함은 18,000톤급이에요. 어이구. 우리나라에서 우리 해군이 가지고 있는 새로 만든 제일 큰 잠수함이 3,000톤급입니다. 네. 지금 오하이오급 이거는 18,000톤급이에요. 네네. 네, 그러니까 뭐 무지막지하게 크죠. 그리고 오하이오급 잠수함 이제 미국이 한 14척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네. 여기에 들어있는 이제 핵 미사일이 있어요. 예. 핵 미사일이 트라이던트 2 핵 미사일이에요. 트라이던트 2 핵 미사일은 사정거리가 그것도 기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12,000km라 그래요. 굉장하군요. 12,000km면 서울에서 워싱턴 가고 한 1,500km 또 남습니다. 예. 그러니까 장거리 미사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12,000km를 날리는 네. 미사일을 가지고 있고 네. 뭐 2만 톤에 가까운 이제 물속으로 들어가면 얘가 2만 톤이 돼요. 네네. 그런 엄청난 핵 추진 잠수함이 네. 한반도 해역에 조그만 해역이 들어오기보다는 서북태평양, 북서태평양 주변에서 순찰하면서 그렇죠. 만약의 사태 대비해도 미사일 발사와 뭐 실제 한반도 유역에 도착하는 시간은 네. 1, 2분 차이가 안 날 거예요. 네. 그 트라이던트 2 미사일이 속도가 마하 20이에요. 22. 대단하군요. 마하 22면요. 예. 샌프란시스코에서 쏘면 네. 저 한반도에 도착하는데 미사일이 도착하는데 25분 걸려요. 네. 25분이면 들어오는데 아마 군산 비행장에 있는 전술 핵무기가 있다면 예. 그 F-35나 여기다 이제 유사시에는 이게 이제 분리돼 있기 때문에 네. 핵탄두를 장착하고 이것을 다시 비행기에 전투기에 전폭기 탑재를 하고 이제 실제로 타격을 하는 시간을 들면 25분 더 걸릴 거요.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 잠수함을 부산항에 입항시킨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어이가 없네요, 그죠? 예.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안심을 시킨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니까. 아이 우리 한국 국민을 무슨 유치원생으로 하나 이런 생각이 들긴 드는데 그래도 뭐가 눈에 뭔가 이제 무시무시한 게 이제 사진에 언론사 사진에 뜨고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런 식의 판단을 한 것 같고 사실 일부는 그런 부분들이 먹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그거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유치원생으로 보는 그런 접근법이라서 내심 좀 불쾌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은도 좀 웃겠네요. 김정은도 그거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뭐 오하이오 핵추진 잠수함에 부산항에 입학하는 거하고 남북 간의 관계 또 북미 간의 관계 또 자기 핵무기 정책과 관련해서 보면 진정한 위협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고 그거보다는 F-22 랩터 기종이라든가 무인 공격기 리퍼 이런 기종 그 다음에, 뭐, 예를 그 정도만 들어도 될 것 같은데, 그 정도면 되면, 북한도, 이거 너무 이렇게 위협을 올리면 곤란하지 않나? 예, 알겠습니다.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센터장님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모시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세요. 정부에서 할 거는 마약 쏙보다 두들이 잡아야 돼. 일본한테 유린당한 적도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일본이 힘이 돼주고 도움을 받은 적이 있어. 근데 우리가 일본을 이용해야 된다. 용산에는 용이 와야 돼. 열줄을 들고 와야 돼. 명백한 국정농단이죠. 천공이 답변해야 될 문제입니다. 상당히 이제 충격적이었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나 이렇게 반문을 했거든요. 한 말씀 해주세요. 나는 기자들하고 한 번도 안 해. 김건희 여사하고 아직도 연락하세요 지금요? 국정 운영에 천공이 개입한다고 인과관계를 보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빠르게 가! 본 다큐 영화는 리오더 펀딩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구독 회원에 한해 서울의 소리 유튜브와 서울의 소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큐 제작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